예, 이제 중도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고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 있고요. 고통과 싸우지 않고 고통이 있는 대로 놔두면서 그거를 외면하는 길이고, 하나는 고통을 직면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외면하는, 주로 명상에서 보면은 고통을 외면하는 길로는 이제 명상 그 같은 방법이고, 이라면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은 좀 요가라고 할까요? 이런 양식의 어떤 수행 잘 드러난 것이 이제 석가세존 이제 길에서 잘 드러나요. 처음에 출가해서는 찾아간 곳이 이제 명상서성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부처님 되기 전에 그 명상서성을 두 서성이 있었는데 그분에서 명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나를 떠나서 고요 속으로, 평화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나 그 길을 쭉, 그 수행을 해서 거의 이제 서성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가본 결과 그걸로는 뭔가 미진하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결국은 이제 그 서성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은 뭐자 가면 고통을 직면하는 길로 가보는 거예요. 고행과 그 극기. 요 길은 고통을 외면했다면 이건 고통을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해서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단식하고 그 다음에 고행하고 그냥 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고행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길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길과 이 길을 두 번 다 양쪽을 다 걸어본 그 결과, 그 다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라고 하고 이제 성찰하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그 보리수 아래서 조용히 앉아서 성찰하는 가운데 소위 중도락 하는 이 미들웨이라고 그러죠. 중도의 길을 발견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그럼 여기에서 드러나지만은 양변, 소위 말해서 어떤 것에 양변을 극과 극은 버린다는 거예요. 극과 극을 버리면서 중간을 취하는데, 그건 이게 처음부터 중도로 갈 수는 없어요. 또 보면은. 왜냐하면 양극단이 뭔지를 알아야 중도가 나오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본 결과 중도로 가는 게 발견된단 말이죠. 이게 삶이라 하는 게. 실제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조용히 앉아 가지고 성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고통과 관련됐는데, 고통의 원인이 뭔가? 고통의 원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은 자아로부터 오는 거죠, 자아. 자아가 발생하면 고통이 생하면 고통이 야기됩니다. 자아로부터 온다고, 자아. 자, 그럼 자아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도는 뭔가? 자아를 다스리는 길에 있어 중도는 뭔가? 중도를 알려면 양극단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했죠. 그러면 자아를 다스리는 방법의 양극단적인 방법은 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자아를 다스리는 데서 양극단 보면은 자아는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상태가 자아가 아니고 자아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튀어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자아를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 그 양극단은 한 극단은 뭐냐 하면 자아를 아예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자아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아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다른 또 극단은 뭐냐 하면은 자아를 아주 끝까지 추구해보는 거예요, 자아를. 자아를 끝까지 추구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 발생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라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이 양극단을 사이에서 중도락하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아를 추구하는 삶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종교에서는 세속적 삶. 자아를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예. 영적인 삶이라도 종교적 삶. 어떤 종교 생활이라 했죠. 요 세속 생활, 종교적 삶. 종교적 삶도 자아 발생을 하잖아요. 요거는 종교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하는 종교 생활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구도자의 삶. 가치관이 확실히 전환된 수도자.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예, 그래서 수도자의 삶은 하루가 자아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스케줄이 짜져 있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혹은 명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또 침묵 속에서 살아가고 또 점심 전에 또 기도하고 오후엔 또 일하고 저녁엔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삶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자아가 발생을 안 한다고요? 자아가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거죠. 못 펴들어. 환경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틈을 주지 않는다. 그 사이사이에도 그들어오는 자아가 얼마나 많을까? 여하튼 번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하튼 간에 그것이 발생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자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 하나는 자아가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이건 달리 얘기하면 자아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하고 피하는 방법이죠. 안에 피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아가 발생하면 자아를 발생하는 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비참에 끝까지 가보는 거죠. 가서 정말 실감해가지고 이 자아를 추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그야말로 실감하더라고요. 뼈에 사무치게 이제 자각하기 위한.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양극단 어느 쪽으로도 자아를 다스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의 환경을 수도적인 자적인 삶의 환경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침묵 속에 살고 온종일을 명상 분위기 속에 살더라도 그럼 자아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어떤 순간에 불쑥하고 자아가 튀어올라와요. 그러겠죠. 그래 되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는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도생활을 오래 하면은 사람이 성스러워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내 속에서 전혀 어떤 자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지는 않는 거죠. 자아가 개가 천선해가지고 부처가 되든지 성인이 되지는 않아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죠. 예, 씨앗이 다르다는 그 얘기. 교육이 안 되는 예, 교육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이놈을 여기 끝까지 추구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면은 내가 뭔가 깨우치겠지 하고 가봤자 그 끝까지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지위, 권력, 뭐 대통령 해봐도. 이 결과가 자아를 추구하면 자아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불행으로 몰아요. 불행이 끝까지 가보면은 인간이 비참해지는데, 예. 비참해진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깨우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여기 이제 중도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요거는 자아를 회피하는 길이고,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의 길은 회피하는 길이라고 했죠. 외면하는 길이고, 요거는 직면하는 길이라고 했죠. 외면에서도 안 되고 직면에서도 안 된다. 그럼 중도는 뭐냐 하면 자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아라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자식이라고. 골치 아픈 도대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자식이에요. 골치 아픈 자식. 골치 아픈 자식과 같이 사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는 이 자식이 이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부모의 문제거리죠. 이 문제를 피하는 방식이, 아이고, 저놈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놈이 내 삶에 없었으면 얼마나 참 평화로울까. 차라리 저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네 멋대로 해라 하고 그냥 무관심해버리면 방치해버린다고.
근데 정말 힘든 방법은 이 골치 아픈 놈하고 같이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보다. 같이 살면서 이걸 겪겠죠. 왔다 갔다 저울 추로 얘기하면은 늘 이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내가 언제인지 그랬느냐 하고 도로 생기를 얻어서 또 이놈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얻고 시작하는 바로 더불어 사는 방법. 여기에 중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함께 사는 게. 함께 살려고 하니까 외면하는, 직면하는 방법은 이 문제, 자식이 골치 아픈 자식이니까 이놈을 어떻게든지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이 문제거리인 자식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가령 장애인이 있다 칩시다. 집안에 장애아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장애를 고쳐놓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도려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할 거예요. 있는 재산 다 쓰고 직면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치죠. 외면하는 길로 갑니다. 마음이 아이로부터 좀 피하고 싶고 그 문제로부터 떨어지고 싶고 때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아이고 차라리 저 아이가 먼저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한다고요. 그리고 장애가 가진 부모들이 가진 걱정거리는 늘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제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염려스고 부담스럽죠. 그 짐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와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쉽게 말해서 중도에 이르르지. 처음부터 더불어 사는 것이, 이 더불어 산다 하는 것은 늘 아이에 대한 질문, 현재 짐과 미래 짐. 내가 먼저 죽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짐까지도 짊어지면서도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고 찌그러들지 않는 내적인 이 내성이 있어야만 이 길이 가능한 거죠. 그때 하루하루의 행복, 순간순간의 행복에 기뻐하면서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또 포기하지도 않고 저는 포기 상황을 넘어서야 그 경지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포기도 하지 않고요. 그렇죠.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가 나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빨리 나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근심을 땡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끓이 빠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가라앉지도 않고 말이죠. 예. 그래 적당히 이렇게 마치 수면 위에 떠 있듯이 삶 위에 이렇게 이 삶에 주어진 삶에서 더불어 사는 떠서 사는 이게 중도라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양극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아예 애당초 그냥 수도자가 돼가지고 세상 것을 딱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히려 쉬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예.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주관대로 그냥, 남이 뭘 하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라앉아 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떡불해요. 삶에서. 여기는 공함이 있고요. 여기는 가라앉아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삶과 떠버리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삶의 부력을 느끼면서 사는 그 중도를 느끼기가 살기 힘든데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삶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보통 평범한 사람들요. 평범한 사람들, 범부라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범부들이 주로 자신도 모르게 중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난하면서도 가난에 찌들지도 않고, 찌들지 않고, 가난에 걱정하면은 태산 같죠. 노후 대책도 없고, 앞으로 뭐, 그야말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뭐, 대책도 없고, 병이 나면, 응? 그걸 기본적인, 응? 저축된 돈도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주눅이 들어서 자포자기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생생한 말이죠. 싱싱한 어떤 생명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그들은 중도를 걸고 있다고요. 터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그거를 몰라서 그렇죠.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이 강해요, 그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많이 써요. 자아의 방식에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할 때, 가보자 할 때도 말이죠. 가보자 할 때도, 그래서 보면은, 생각을 비우라 하면 생각을 비워봐라. 생각을 끊어라. 자, 이런 어떤 화두를 가지고 한다고 해봅시다.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죠. 생각이 없을 때가 없는데 생각을 한번 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생각을 비우는 방법, 생각을 끊는 방법. 이것도 두 가지가 놓이죠. 하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쪽쪽 생각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다가가면서 생각이 전개 안 되도록 잘라버린 거죠.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생각을 외면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면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직면하는 거고. 이게 직면하는 방법은 싸우는 방법이에요. 생각과 싸우는. 생각을 외면하는 방법은 생각은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고 어떤 다른 하나의 어떤 나를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시키는 어떤 다른 대상, 어떤 말씀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라든지 다른 대상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거죠. 몰입을 하면서 생각의 흐름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데, 찾는데, 이걸 해보면은 생각을 외면하는 방법은 말이죠. 생각을 외면해서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단 떠난 상태를, 근심 걱정을 떠난 상태를 누리긴 하지만은 명상을 그만두는 순간 도로이 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항상 적이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반대로 요거는 직면하는 방법은 생각을 잘라보면은 다 잘렸나 싶으면은 생각이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잘려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아들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해도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도 항구적으로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중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도. 어떤 것이 중도냐 하면은 주로 처음엔 생각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직면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힘의 한계까지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질겨. 아무리 잘라도 안 잘린다는 걸 알아듣게 될 때 비로소 힘을 놓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될 때 오히려 여기서 발견되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은 생각이 있어도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는 평화라는 걸 알아들어요. 이때. 이때는 뭐냐 하면 생각이 없어야 평화를 얻을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가본 이후에 발견되는 중도의 평화는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도 이 평화가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아지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평화는요, 주변에 시끄러운 데 가면 방해를 받죠. 이 평화가. 그래서 고요한 대로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시끄러운 데 들어가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차이가. 고요한 데를 따로 피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서 이 평화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때도 항상 평화롭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자각하기 때문에. 그 중도의 평화라야 참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극단 얘기인 거예요. 또 아까 봉이 순스님이 풀 뽑던데 풀 뽑을 때 말이죠. 풀을 뽑을 때 이건 중도가 뭐예요? 양극단은 뭐예요? 하나는 풀하고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풀하고 싸우는 거죠. 첫째는 풀을 뽑는데 풀을 계속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손을 뽑든 나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풀을 뽑아요? 아니, 풀이 많으니까 뽑죠. 그런데 풀 뽑으면 뭐합니까?
뽑은 자리에 또 풀이 날 텐데요. 저도 그 생각하면서 뽑았어요. 뽑은 자리에 또 풀이 날 텐데, 그 뽑으면 뭐합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뽑아봐야 내일 아침 되면 또 풀 날 텐데. 헛일을 하고 있는 거죠. 헛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자포자기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풀을 아예 씨를 말려버릴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렇다면 뭘 써야 되냐? 제초제를 쓰죠. 제초제를 써가지고 아예 그냥 씨를 말려가지고 풀이 아예 안 나도록 만들어버리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예 싸우는 방법이에요. 직면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좀 소극적이죠. 요거는 풀을 임시적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외면하는 방법하고 통하는 거죠. 조금 소극적이다 말이에요. 요거는 적극적이고. 그런데 풀 뽑는 자세 중도는 뭐냐? 내일 풀이 나더라도 그냥 뽑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아까 풀을 뽑으면서 그 생각이 들죠. 풀을 다 뽑겠다는 거죠. 다 뽑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매일 일이라 생각하고. 다 뽑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풀을 뽑는 거예요. 예. 뽑고 나서 내일 풀은 내일 걱정하는 거죠. 내일 풀은 내일 걱정하죠. 오늘 풀은 오늘 보이는 농부가 논에서 말이죠. 예? 오늘 아주 현장 실습을 했네. 예. 근데 여기 이제 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피가. 매일 그냥 밥 먹듯이 뽑아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그걸 중도가 뭐라고 하셨죠? 중도가? 그냥 뽑는 거예요. 밥 먹듯이. 우리 매일 밥 먹듯이.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인 대로 자포자기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풀을 그냥 씨를 말리듯이 뽑지 않고 보이는 쪽쪽 이렇게 솎아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면 말이죠. 농부가 논에 있는 피를 뽑을 때 농부는 이런 마음으로 뽑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뽑지 않아요. 쑥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요. 안 보이는 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완벽주의, 이런 식의 마음은 처음부터 까지 가면서 피는 다 보는 쪽쪽 뽑아야 되고, 싹을 없애요. 예, 혹시 내가 또 잘못 보진 않았나 확인하면서 보고, 그런 식으로